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벤처캐피탈협회 이기회입니다. 제가 원래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난달에 와서 3월달까지 실적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제가 못 와서 오늘은 4월달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매번 동일하고 착투사는 4월 기준으로 해서 136개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자본금, 설립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아진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와 관련된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쪽에 관심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창투자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LLC라고 해서 유한회사 벤처캐피탈이죠. LLC형 벤처캐피탈 26개사. LLC형 벤처캐피탈은 자본금 요건만을 제외하면 그냥 일반 창업투자회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회사가 전체 등록사 50여 개사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10개사가 중기부가 운영하는 펀드를 가지고 벤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 인력도 1,190명, 18년 말 대비 2.7%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조합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신규조합은 4월 말까지 해서 7,303억 원, 작년도에 4조 8천억 원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크게 이제 조합 결성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조합 결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주요 기관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벤처 펀드에다 돈을 넣어주는 주요 출자자들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출자자로는 롯데펀드라고 하는 또 산업은행, 국민연금, 그다음에 성장금융 이런 크게 출자해주는 출자 기관이고요. 그 밑단에서 이제 주로 민간 쪽에서 크게 출자하는 곳이 공제회 이런 쪽에서 출자를 많이 해주는데 올해는 이제 아직 큰 출자자들이 본격적인 출자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합 결성이 순전히 민간 쪽에서만 주로 일어나고 있어서 결성이 아직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하반기 되면 3조, 4조 원 정도까지는 결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조합이 커지려면 많은 출자자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출자자들로는 사실은 좀 큰 조합을 만들기는 어렵고 공제회들이 한 서너 개 공제회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공제회, 군인 공제회, 로직원 공제 이런 공제회에서 큰 조합들을 지원해 줍니다. 300억, 400억 정도 펀드를 넣어주고 있는 돈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요 정책기관에서 돈을 받고 공제에서 돈을 받고 해갖고 1,000억, 2,000억 원짜리 펀드를 결성하는 그런 구조가 요새는 일반적인 대형 창투사들이 펀드를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평균 금액도 낮고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조합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826개 조합에 한 25조 원 정도 업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돈 이런 조합에 누가 돈을 넣어주냐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 연금 공제, 국민연금 공제에서 전혀 출자를 안 해서 0%고요. 정책금융이라고 하면 주로 그 롯데펀드, 산업은행, 성장금융이 포함되는데 그 비율도 사실은 이번 올해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일반 법인이나 금융기관의 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운영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와 관련된 사이드에서 돈을 넣어주는 게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민간에서 창투사들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펀딩을 해오는 그런 구조로 펀드들이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여덟 신규 투자를 보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까지는 뭐 1조 원 넘지를 못했고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매년 그 정도 하다가 2010년에 1조 원, 2015년 2조 원, 2018년 3조 원, 올해는 뭐 4조 원도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크게 뭐 1조, 2조, 3조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만큼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이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이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업 수는 그만큼 이제 그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는 뭐 그런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0개 정도 회사가 투자를 받았고요. 이 중에서 완전히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은 회사는 한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기존에 한번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또 한 번 다시 투자를 받는 경우 그런 정도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신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700개사 정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4월까지도 투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1조 이미 넘어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쯤이고요. 그래서 지금 벤처 캐피탈이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뭐 투자해놓은 돈은 한 10조 원 정도, 기업 수로는 4,300개사 정도가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는 뭐 아시겠지만 그 바이오하고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이쪽 부분이 요새는 거의 트렌드입니다. 세 개의 업종을 합하면 한 70% 정도 되고요. 과거에 이제 많이 했던 ICT 제조, 반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런 쪽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 업체들은 거의 요새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조금 벤처 캐피탈로부터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요. 이 트렌드는 사실은 코스닥이 신규 상장되는 회사들의 종목과 거의 유사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어떤 업종들이 상장이 많이 되는지가 벤처 캐피탈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하고 비슷하죠. 코스닥이 최근 바이오 쪽에 신규 상장이 많고 수익이 높으면 상수자들도 그걸 경험 삼아서 바이오 업체에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엔젤은 조금 바이오 쪽에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비해서 벤처 캐피탈은 바이오가 대부분 투자하고요.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ICT 제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ICT 서비스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업력별로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 있고요. 초기는 3년, 창업한 지 3년이면 초기, 7년까지는 중기, 7년 넘어가면 후기 이렇게 업력을 구분합니다. 보시면 333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는 초기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중기에 대한 후속 투자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요새 대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는 영화나 이런 공연, 음반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바로 나눠받는 그런 구조의 투자니까 사실 우리 기업 벤처 투자랑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이고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우선주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분들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우선주 투자에 대한 이해, 우선주 투자의 구조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벤처 캐피탈과의 커뮤니케이션, 본인이 투자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우선주에 대한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 이상의 우선주 투자. 그러면 그 투자 금액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라고 보면 2014년까지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2015년도가 되면서 게임,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에 투자해놓던 것들이 코스닥에 상장되고 대박이 나면서 수익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보면 수익 배수가 1.1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까지 올랐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란색이 내가 투자한 원금, 빨간색이 그 원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빨간색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회수 유형별로는 조금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수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회수 유형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자 보면 보통은 IPO가 뭐 한 15%에서 20%, 대부분은 장외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파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이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IPO로 회수한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일단은 그 장외 매각 상환으로 대부분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요거는 이제 6월 4일 날, 지난 6월 4일 날 기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기자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는 창업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조합, 투자조합에 대한 실적들만을 집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3조 원이 넘었다, 몇 조 원이 넘었다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그쪽 투자 기관들의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젤 엔젤이 운영하는 개인 투자 조합도 있고요. 그 외에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고도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술 투자 조합은 관할 부처가 이제 금융이소가 아닙니다. 나머지 창업 투자에서는 중기부소가 이렇게 관할 부처가 달라서 그동안에 이제 얼마씩 투자하는지에 대한 교류가 정보 공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자로 다 합치기로 합쳐서 발표를 하고 집계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총 8개의 투자 기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부분,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신기술 투자조합, 또 농식품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보신보 이렇게 4개 기관은 자기네들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투자금액, 창업벤처 PF라고 해서 PF 중에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PF 이렇게 8개 기관의 투자 실적들을 다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6조 4천 얼마 6.5조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벤처 투자가 3조 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이 시장이 큰 시장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실 투자를 받고 있고 더 많은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최초로 집계를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신기술 투자 회사가 지금 신기술 투자 조합이 비중이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2,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합하면 되고 엔젤하고 이제 개인 투자업이 여기 빠져 있는데 아까 4,500억 이 정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까지 합치면 더 7조 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네,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